안녕하세요. 꿀벌 투자입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잘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있죠.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추천 이런 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받게 되는데 뭐 유튜브를 보건 옛날 같으면 이제 카페에서 보건 아니면 주식 TV 방송에서 보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듣죠. 근데 그렇게 종목을 듣다 보면 뭐 추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뭔가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남한테 내 생각이 아니라 남한테 이제 종목 추천을 받다 보면 주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주가가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자꾸 그 종목을 추천했던 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도 뭐 주식을 하면서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초반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이제 남의 제 생각과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혹해서 종목을 사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주가가 그럴 경우 주가가 빠졌을 때 남의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이제 거의 안 하지만 그래서 종목 속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꼭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제 생각이나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종목을 오늘은 좀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지금 그 시장 정보를 간단하게 보고 한번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박스를 쳐놨던 거는 조금 지수가 어떤 구간에서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또 많이 올랐을 때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크게 보면 이런 정도의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00에서 3300 정도 박스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떤 주식하는 채널들에서는 4천 간다, 4천 간다 그러고 있는데 뭐 4천 가더라도 뭐 이렇게 쭉 빠졌다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그 과정에서 나는 손절을 치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천까지 올라가면 뭐 나한테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 장 같아요. 그냥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 횡보장인 거죠. 예, 이제 급등 급락을 코로나 때 이렇게 했다가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장인데 사실 횡보를 하고 나면은 어, 아래로 또 빠지거나 위로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횡보가 더 길어지거나. 하지만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도 주가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내가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합당한 이유를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투자를 위해서 권유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지금 보면 3천 한 120 정도에 와 있네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또 쭉 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121선을 깨서 그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좀 겁이 나기는 하죠.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면서 뭐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우상향을 믿겠지만 항상 주식을 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30% 정도 가져가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 되지만, 네, 현재는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고, 네, 네, 그 정도고. 네, 뭐 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은 이렇게 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게 코스닥, 잠시만요. 이게 코스닥, 이렇게. 네, 코스닥 한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더 낮네요. 코스닥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네, 그래서 하지만 변동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견고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스피 투자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수에 대한 내용 봤고요.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저한테 거의 매번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총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요. 한 8월 정도에 투자를 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이례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급락이 나왔고요. 8월 한 초부터 해서 한 8월 한 중순 중순 정도까지 굉장한 급락이 나와서 일단은 눈길을 끌었고 사실 이때 들어가기는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근에서 8월 중순쯤에 제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일단은 들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형 종목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있습니다. 뭐 이거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주식을 사려는 이유를 찾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 매수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1 매수세인데 나쁘지 않고 이게 추석 연휴 전에 13만 4천 주를 샀고요. 외인 매수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다 8월 13일까지 매도세였죠. 8월 13일이 언제냐면 정확히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까지 매도를 크게 금액도 크게 매도를 하다가 한 8월 17일쯤부터 매수로 돌았었어요. 그러면은 8월 13일하고 17일 날 주가를 보면 이때가 8월 13일이고 8월 17일이 요때인데 요때부터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 이제 돌아서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나머지 세력들 뭐 외국인 비롯해서 잠시만 제 차트를 잘못 봤나요? 네, 그쵸. 8월 17일이죠. 제대로 봤네요. 아까 8월 13일부터 17일 요때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요거 세 개를 좀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 기관 안에 연기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 뭐 투신, 뭐 이렇게 투신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많이 보는데 뭐 지금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조금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은 조금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최고의 상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PER 같은 경우 보면은 네, 네, 지금 보면 올해 추정이 8.34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조금 그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14, 19년 34.15, 18년에는 뭐 아주 적었네요. 2.83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뭐 크게 무리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19년, 20년 대비 올해는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망이 아주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네, 일단은 그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K 하이닉스 요약을 해보면 뭐 어떤 재무에 대한 탄탄함, 그 다음에 외인의 수급이다. 그 다음에 차트가 급락이 있었다. 그래서 초대형주죠. 우리나라에서 초대형주인데 그게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반등을 기다려본다.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CJ입니다. CJ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바라봤고요. 차트를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월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3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만 원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14년도부터 한 16년도 이때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나요? 제가 잠깐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이제 날라오게 되면은 그거를 요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무력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할 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양국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J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서 이 관점에서 저는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진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빠졌죠. 몇 년인가요? 15년부터 20년이니까 거의 한 5년 동안을 빠졌던 주식인데 살짝 살아나려는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주식을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게 되면 요즘 주가가 조금 괜찮았죠. 주가가 조금 이제 나쁘진 않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그 상승하는 와중에 매도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 와중에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 뭐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수급이 8월 달부터 나쁘지 않더라고요. 계속 매도세가 조금 있었는데 8월 초부터 나쁘지 연속으로 조금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어서 8월 2일부터인데 한번 볼까요? 8월 2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8월 2일 8월 요쯤이네요. 뭐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했네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보여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요. 재무 한번 볼까요? 재무도 뭐 영업이익이 뭐 그 와중에도 꾸준합니다.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금 이때보다는 좋진 않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 PER 같은 경우도 조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주가가 빠져서 그런지 PER 강도 낮은 상태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J는 요약을 하자면 턴어라운드 관점, 그다음에 PER이 좀 낮다.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에 그다음 종목은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좀 위험한 종목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나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20% 이상을 급등을 한 종목인데, 그리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격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상태이고, 코로나가 또 수그러들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이런 컨택주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해본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논리는 코로나가 예를 들어 종식이 됐을 때 이제 지금 보면은 뉴스 한번 볼까요? 예, 괌 여행 코로나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여행을 갔더라고요. 괌 추석괌? 어, 잠시만요. 네, 그 재밌는 기사가 떠서 추석함 단체 여행객 출국 뭐 이런 내용이 떠서 봤더니 뭐 4천 명이 괌이랑 사이판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그런 백신 같은 것도 다 맞았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학교, 회사 그런 데서 지금 다 생활을 뭐 계속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여행을 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도 가서 방역 수칙이라든지 그런 걸 잘 지킨다면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해외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런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항공주라든지 어떤 그런 엔터주, 그다음에 숙박 관련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항공주 아시아나를 또 이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조금 이제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예, 당분간 이제 더 이제 뭔가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PL 같은 경우는 뭐 안 나오지 않을까요? 0이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아마 그 PER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나오지 산출이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어, 큰 이유가 되는 거는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쪽 연기금 수급을 보시면 엄청난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쭉쭉쭉. 네. 거의 그러니까 거래가 재개된 이후부터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뭐 기간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기간 수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주가도 계속 올라간 상태고, 반대로 개인들은 매도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외인들은 이제 뭐 매도세로 가다가 요즘에는 뭐 조금 혼조세죠.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아시아나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쪽 연기금에 대한 거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재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죠.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희망을
꿈꿔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차트도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보면 월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뭐 많이 낮아져 있죠. 이렇게 낮아져 있고, 아이고, 네, 저 낮아져 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투자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달려 있고 한번 요만큼의 박스를 이게 색깔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잘 안 칠해지더라고요. 일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만큼의 박스라고 보면 박스권을 한번 이제 뚫으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을 한번 볼까요? PER은 재무 추이를 보는 게 낫겠네요. 재무 추이가 돈은 계속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순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정말 멋진 기업이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PER도 뭐 아주 역대급으로 낮진 않지만 18년도에 아주 고점을 찍고서는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있죠. 레키로나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레키로나가 식약처에서 첫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정식 품목 허가가 왔다. 근데 이게 뉴스가 언제 떴냐면 17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장 끝나고 뭐 효과에 요거는 아마 이때는 이게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4시 12분에 이제 이게 정식 허가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주가의 반응이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갈지 주가가 나쁜 방향으로 갈지 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상태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뭐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 제가 셀트리온을 투자하려는 이유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이제 박스권에 있고 한번 돌파를 했고 지금 이제 돌파하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 기업도 제가 투자를 하려고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월봉 한번 이렇게 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마지막 기업. 이거는 원래 제가 기업을 4개만 보려다가 하나 본 기업인데 솔브레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이 이제 코스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코스닥의 솔브레인. 네, 그쵸? 네, 코스닥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하나도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다가 지금 120일선 날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급등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PER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추이로 PER이 14배 뭐 이렇게만 봐도 아주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이제 아니고요. 요거를 동종업계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동종업계로 봐서 제가 띄워놨는데 솔브레인 동종업계의 PER로 봐도 높지가 않습니다. 원익 IPS, DB하이텍, 뭐 TCK, 리노공업,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많이 높네요. DB하이텍도 낮네요. DB하이텍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 DB하이텍 13, 뭐 솔브레인 16.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뭐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겠죠. 뭐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나 솔브네이랑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18, 전자는 21, 뭐 리는공업 이거 봤을 때 그럼 굉장히 이렇게 뭔가 무리가 가는 PER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가서 솔브랜도 한번 조금 봤고요.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조금 급락이 한번 있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반등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를 한번 특징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특징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개 종목을 제가 이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 투자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